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오늘은 중주파 형공형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주파는 원래 중주라고 하는 곳이 낙양이라고 합니다. 낙양. 문화의 중심을 이뤘던 낙양을 중주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중주파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중주파는 송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승들로는 이제 진희 선생, 진단 선생이죠. 그 다음에 백옥섬 도인이죠. 이런 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전파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제 그 왕정지 선생이라고 하는데 본명이 담씨입니다. 담석영 선생. 이분이 뭐 3대 전인이고 그 다음에 4대 전인으로 뭐 한 40명가량이 된다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형공은 하늘과 땅, 즉 하늘은 이제 별자리 운행인데요. 별자리 운행을 통해서 시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땅을 통해서 공간의 방위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이제 형공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공 그러면 원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자도 3원의 원자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공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겸유해서 함께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공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는데요. 실제 이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기법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비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법수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기륭을 추단하고 또는 뭐 예측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형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학파 중에 하나가 이 정주파입니다. 형공 3결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공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중주파입니다. 책 내용에도 현공 3결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비성수, 그 안성결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안성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령결이라고 해서 비결서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 전파되어 온 내력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학파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출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출살결도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좌양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산하고 출살할 것을 이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이걸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걸 보시려면 이제 중주파에서 나온 그 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기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만에서 형가풍수가 유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형학에 대해서는 이제 홍콩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콩의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주파의 후인들, 전수자들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주파 형공형학은 이제 그 저자는 뭐 원문량이고 담약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미문화 복무사에서 출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형, 수형, 택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형은 우리 풍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와겸유돌인데요. 이 내용을 도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도시에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의 지형, 도로, 형태 이것 등을 통해서 명당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산형입니다. 산형. 수형은 이제 물의 형태를 보는 것이죠. 물의 형태. 수룡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산형은 산룡, 또 수형은 이제 수룡, 용을 붙여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산에 대해서 또는 물에 대해서도 명칭을 부여해서 그러한 형태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형에서는 주류하고 지수, 곡수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크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합류하고 축수 개념, 이렇게 하단에서 또 두 가지를 더 구분을 했습니다. 주류, 지수, 곡수가 어떤 형태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합류라든지 축수가 됐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이제 기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좋은 곳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은 이제 외형과 내형으로 구분해서 외부의 건물 형태들, 자리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기 집의 기룡을 볼 수 있는 거고, 내형은 이제 집의 내부 구조,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택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는 산형, 수형, 택형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형은 양택에 비유를 했다. 양택 도시에서 자리를 잡는 법 표시하고 있고, 수형은 물길을 보고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형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은 좋은 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개념이 이제 수류와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할 때 주로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류하고 지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주류 그러면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도시에서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걸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도로인데, 특히 이제 도로에 이제 물길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도로에 이제 차량이 다니고 있죠. 물은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데 차량은 이제 오고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석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류가 뭐냐? 주류는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줄기. 시만지오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만지오에 청나라 때 그 이름을 날렸던 장중산이라는 분이 주류와 지수를 노간과 눈지, 즉 큰 줄기, 나무로 비유하면 큰 줄기와 여린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주류에 해당이 되고요. 지수는 여린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류와 지수로 구분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자리를 보는데 도시에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물이기 때문에 또 물이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해당 자리에서 물이 오는 방향,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 이것이 이제 자리 잡은 위치하고 비합이 맞아야 되겠죠. 위치마다 들어오는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내수, 물이 나가는 거수도 여기에서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와 지수인데, 주류는 그래서 이제 큰 줄기의 도로 또는 이제 차량의 유속이 빠른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는 차량이 많지 않고
또는 이제 차량의 흐름이 완만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동량이 상대적으로 주류에 비해서 적다. 그 대신에 발복은 오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류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유동량이 상당히 많고 빠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발복은 짧고 굵게 진행이 된다. 이것도 이제 발복이 되려면 주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건물은 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수.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는 완곡처가 존재했을 때 그 건물도 상대적으로 빛이 나겠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사하는 데는 주류보다는 보편적으로 지수, 가는 줄기에 해당되는 도로의 이면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주류와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류에도 큰 도로에도 좋은 자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대신에 축수가 될 수 있는 축수 하단에 보시면은 합류하고 축수가 나오죠. 물의 흐름이 만나는 곳은 합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름이 흘러가다가 큰 줄기라도 만나는 곳은 합류가 되기 때문에 이속이 빠를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4차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기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류한 것이 길을 머금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때, 즉 축수가 되었을 때 발복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수라도, 안에 줄기라도 이 가지가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큰 나무라도 가지가 너무 많으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도 수량이 적정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물의 흐름이 빠르죠. 물의 흐름이 빠른데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휴게소죠. 휴게소 같은 경우는 축수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멈출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이다.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역세권은 물의 흐름이 멈췄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사가 되겠죠. 자, 상가를 고를 때는 이 물의 형태의 구조를 잘 보셔야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도시는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략적으로라도 주류와 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지수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이 현공형학은 직접 책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피부에 와닿겠죠. 이 책은 10년 전에 강의했던 책입니다. 실제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도로 형태를 볼 때 주류와 지수의 개념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왜 지수 쪽이 장사가 잘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라도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